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중동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전화 연결해서 코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레바논 폭발 참사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좀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해볼 건데, 네네. 이 사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밝혀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참 네. 레바논 사회에 그동안 이 만연해 있던 이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참 많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저희가 좀 잘 이해를 하려면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요, 중동에 우리가 보통 거의 대다수 국가들이 이슬람교 신자들이 압도적인 다수거든요. 네. 그런데 레바논은 그동안은 사실은 비무슬림이 더 많았던 지역이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나라 살 때 한 6대4 정도로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았죠. 기독교인들이 더 많았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돼서 나라를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면은 엄청난 모범이 될 수 있는 나라였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거대한 종교 간 대화 시험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결국 그 의미 있는 대화나 공존을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원래 하얗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레바논이라는 말이요. 네. 그 레바논 산이 높은데 그 눈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된 나라인데 좀 안타까움이 많은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레바논이 식민 지배의 역사도 있죠. 그렇죠. 식민 지배가 꽤 됐죠. 그러니까 모든 중동 국가들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국가라는 가 만들어진 건 제1차 세계대전 이후거든요. 네. 그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의 대다수 국가들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게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면서 지금의 터키죠. 터키만 남고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나라들이 각각 독립을 하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독립한 게 아니라 오스만 제국이 영국과 프랑스에게 땅을 뺏긴 형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지배했던 곳이, 그러니까 국제연맹이죠. 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으로부터 프랑스 너희가 이 땅을 좀 그동안 보호해라 해서 보호용으로 받은 게 지금의 레바논과 시리아고요. 엄밀히 따지면 시리아하고 레바논은 별개의 나라라고 볼 수가 없고 시리아의 일부로 항상 간주되어 왔던 곳인데, 네. 이걸 레바논을 프랑스가 떼어낸 겁니다. 시리아에서.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네. 이 레바논에는요, 마론파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교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레바논 산에 아주 깊숙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무슬림들이 박해도 심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십자군 때 처음으로 로마와 연결이 됐고요. 네. 그리고 프랑스하고 다시 연결이 된 게 이제 근대에 들어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론파 사람들을 보호를 해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고, 프랑스는요. 마론파 사람들은 프랑스를 굉장히 믿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마론파 사람들은 프랑스인보다 프랑스어를 더 잘한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마론파를 위한 나라를 만든 겁니다. 레바논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비극은 뭐냐면, 마론파도 약간 욕심을 냈어요. 마론파가 살고 있는 땅만 하면 나라를 만들었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네. 근데 그쪽 지역이 좀 이렇게 식량난이 생기면 문제가 많으니까 주변으로 더 땅을 확장을 시킨 겁니다. 주변을 땅 레바논 산 주변을 확장을 시켜가지고 프랑스한테 요구를 했고, 프랑스가 그걸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렇게 새롭게 확장한 지역에는 무슬림들이 더 많이 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그 비율이 무슬림이 45, 그리스도인들이 55대 45 정도 되는 비율로 국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인구 수대로 나라를 그 권력도 분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같이 무능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역사적 배경을 들으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는데, 네네. 사실 좀 의아했던 부분이 폭발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휴가까지 중단하고 참사 현장을 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휴가까지 포기하고 급하게 참사 현장으로 갈 만큼 프랑스 대통령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진 분들 좀 계시거든요. 네, 그 레바논은요, 지금도 일상생활을 프랑스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20%가 됩니다. 아. 프랑스가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많이 아랍화되고 영어를 더 많이 쓰기도 하지만 네. 그렇게 많기 때문에 이 프랑스로서는 너무나 그 애정을 갖고 있는 땅이고요. 이 레바논 사람들, 특히 이 마로파 사람들은 프랑스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라로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프랑스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이 레바논 마론파는 살 수가 없었던 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 마론파가 무슬림들과 같이 나라를 만들 때 서로가 의심을 했어요. 그 마론파는 너무나 프랑스에 의존하고 있고 무슬림들은 여기 레바논을 시리아와 같이 하나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협약을 맺습니다. 1943년에. 그러면 우리 나라를 만드는데 너희 마론파는 너무 프랑스에 의존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무슬림들은 시리아와 나라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고 1932년에 프랑스가 실시한 인구조사에 따라서 55대 45였거든요. 그래서 네. 6대 5의 비율로 권력을 분점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마론파, 크리스찬이 하고요. 그리스도교인인데 마론파고, 그다음에 국회의장은 시아파가 하고, 총리는 순니파가 하는 그런 나라 체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것만 나눈 게 아니라 모든 공직을 다 그렇게 나눕니다. 아. 예를 들면 어느 나라 대사는 뭐 누구 쪽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라가 효율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마론파 사람들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건 프랑스예요. 그래서 프랑스에 대한 그 애정이 대단하고요. 프랑스도 그러한 레바논을 포기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프랑스도 뭐 어찌됐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레바논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프랑스에게도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고 놓을 수 없는 나라인 거네요. 마음속으로 항상 그렇죠. 그 프랑스가 아마도 지금 중동에 있는 식민지를 했던 나라 중에서 마음에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레바논이고 그다음에 알제리일 겁니다. 네, 여기는 자기네 땅이라고도 뭐 그냥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애정을 가지고 향수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식민지 때문에. 네, 그러니까 프랑스에 대한 식민 지배를 받긴 했지만 사실 네.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 지배라는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떤 관계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그거 완전히 다르고 오히려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보여줬던 그러한 감정이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마론파 사람들, 특히 마론파 사람들이 프랑스에 가지고 있는 감정이요. 예. 자, 그럼 레바논이 이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스스로 그러면 독립을 하긴 하나요? 독립을 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1943년에 여름에 만나서 지도자들끼리 만나가지고 이제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만들자 해가지고 1932년에 한 인구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권력을 나누기로 하고요. 네. 이제 1944년 1월 1일 날 이제 정식적으로 출범을 하는데 이제 프랑스 군대가 다 철수를 합니다. 네. 철수를 하면서 이제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1932년 인구조사가 결국 문제예요. 우스꽝스럽게 들리겠지만요. 레바논은 지금까지 1932년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구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면은 이거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인구조사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권력을 나눠야 되니까 안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구가요. 1932년 인구가 계속 쭉 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겠죠? 인구조사로 그 열세가 된 쪽에서는 인구를 어떻게 쓰든지 또 올려가지고 권력을 찾으러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랍 이스라엘 전쟁이 나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레바논으로 몰려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마론파 사람들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여성해서 이제 출산도 좀 덜 하고, 네. 그리고 무슬림들은 출산을 더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역전이 되죠. 예, 그리고, 이 75년부터 90년까지 서로 내전에 들어가거든요. 네. 내전에 들어가면서 당시에 이제 내전에 들어가면서 옆에 있던 이스라엘과 시리아도 개입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숙대화시됩니다.
그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이 서로 부딪혀 싸우고 또 같은 종파끼리도 싸우고 그러면서 15년 동안 싸우다 보니까 그 안에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이 또 해외로 이주하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인구가 역전이 됐죠. 무슬림 인구가 더 많고 그리스도교인들이 더 적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력은 이제 반반으로 나눴어요. 예. 그래서 1989년에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재를 서서 타이프라는 곳에서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권력을 5대5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한테 몰려 있었던 권한을 순리파인 총리한테 넘겨주면서 이제 그 좀 전국의 안정을 구했지만 제가 말씀드릴 굳이 표현한다면 지금은 평화는 평화인데 굉장히 차가운 평화입니다. 차가운 평화다. 네, 차가운 평화여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타이프 협정에 따르면은 모든 각 정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민병대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싸울 때요. 네. 그걸 다 해체하기로 했는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지금 시아파의 헤즈볼라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예. 지금 그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종파적인 안정은 아니지만 아무튼 불안한 안정, 차가운 평화지만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아파가 가지고 있는 민병대라고 할 수 있는 헤즈볼라 정당이면서 군사 조직이 실질적으로 지금 레바논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모든 추가 시아파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걸 막으려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레바논에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대형 폭발이 난 거죠. 예. 그러니까 내전은 공식적으로 끝났는데 지금 뭐 최근에 폭파 사고도 보고 봐도 그렇고 현재 상황을 보면 이 레바논 내전의 후폭풍이 지금까지도 계속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현재 진행형일 것 같다는 약간 불안한 예감이 좀 드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정부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고 그리고 레바논 국민들의 경험상 제가 이제 미로 짐작해 보면 정부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특정 종파에 속하면 뭔가 안정이 보장된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국민 의식보다는 국민이 하나가 돼야겠다는 의식보다는 종파에 대한 안정성이 더 많은데요. 이 종파의 안정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레바논 사람들이 재밌는 게요. 그래도 나라를 종교 때문에 나라를 뽀개지는 않겠다라는 또 생각은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하나가 되기도 어려운 상태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나라가 되려면은 소위 말해서 종파적으로 나눠먹는 제도가 사라지면서 종교는 종교대로 남고 정치는 정치대로 가야 되는데 그 지금 중간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는 깨기는 싫은데, 나라는 깨기는 싫은데 그래도 나의 안전은 또 나의 안전이나 정체성은 내 종교로 가지고 있고, 이 지금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바논 혼란 뒤에 숨겨진 레바논의 지금까지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